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논란이 재보선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야권연대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소식들 이남희 야당 팀장, 동정민 청와대 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권은희 후보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네. 막 본인도 힘들겠지만 국민들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 오늘 나온 얘기는 또 뭡니까? 일단은 이제 권은희 한숨부터 후보가 워낙 많은 일들이 오늘도 벌어져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이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내용이 남편의 법인 명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예. 이런 의혹이 하나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새누리당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이제 소득세를 탈루를 한 것이다. 예. 남편이 지금 두 가지 법인의 대표인데요. 예. 결국은 소득세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다음에 작년에만 239만 원 정도 냈는데 그 권 후보 남편이 갖고 있는 예. 그 여러 가지 상가가 이제 법인 명의로 된 곳만 9곳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 수익도 클 텐데 어떻게 소득세를 내지 않았냐, 여기에 관련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남편이 원래 뭐 하는 분이죠? 일단은 뭐 언론을 통해서는 두 사람이 뭐 연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만났다 이러는데, 이제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 두 사람이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제 그 공부할 때, 고시 공부를 고시 갔겠군요. 공부를 예, 할 때도 이렇게 만난 사이라고 하고요. 남편이 이제 연대 동문과를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계속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고향이 청주에 예, 있는 남편 그렇습니다. 고향이. 그래서 그 법인 갖고 있는 스마트 에듀라는 법인은 이 권 후보 남편이 40%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인데, 그 그 법인에서 예, 그렇습니다. 갖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을. 그 부동산 예. 갖고 있는 곳이 7곳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번에 권 후보 재산 신고를 할 때 그 부분이 누락됐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왜 청주에 예. 이렇게 그 뭐 상가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답은 권 후보 남편이 이제 거기서 그 계속 그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권 후보가 경찰이 되기 전에도요, 예. 변호사 잠깐 생활을 했던 거죠. 청주에서 했고요. 또 거기에 사무장 역할을 권 후보 남편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권 후보 남편이 이제 청주에 인맥이 많다 보니까 사무장이 또 사건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인연이 또 청주에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윤상현 사무총장이 네. 대체 권 후보의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부동산 임대업자냐, 또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이제 공설이 펴고 나왔죠. 부동산이 예. 이제 청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또 경기도 화성에도 있고 곳곳에 예.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직업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으면서 이제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뭔가 이 부동산 투기꾼 아니냐, 이런, 그리고 그 본사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에듀나 이런 곳이 정체가 불분명하다 가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디에 보니까 뭐 사무실이 주차장이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KBN 파트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마트 에듀는 이제 청주에 있는 거고요. KBN 파트너스라고, 이거는 권 후보 남편이 지분을 100% 가진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버스 차고지고요. 예. 지금 등기부상 지목도 주차장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체 예, 어떻게 된 거죠? 예? 업체의 예. 정체가 뭐냐, 이런 지금 궁금증을 자아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해명을 하기를 법인 명의의 재산을 등록할 법적 근거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 소유만 그 재산 등록 신고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어떤 명의를 떠나서 사실상 자신의 소유이면 예. 이것을 재산을 신고해야 신고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공직선거법상 규정인데요. 지금 바로 나오고 있네요. 그 규정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이 소유한 상가를 두고 신고하지 않은 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한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권은희 죽이기가 네.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권은희 후보 자신은 이런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놨죠? 본인이 이제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일단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에서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근데 오늘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새누리당 이제 후보들 문제가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에 새누리당도, 일단은 예. 오늘 그 손학규 고문과 수원 8달에서 맞붙고 있는 이제 김용남 변호사, 김용남 예. 후보가 있는데 또 재산을 허위 축소 신고했다라는 또 진보 매체의 인터넷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 논인데 지목을 예. 대지로 변경했는데 선관위에 신고할 때는 그냥 논으로 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새누리당 홍철호 예. 후보의 경우는요, 이제 김포에서 선거를 뛰고 있는데 또 홍철호 후보의 경우도 자산을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액면가만 신고했다. 또 사실상 재산을 치킨 체인점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반격을 하면서 권 후보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받고 그러니까 여당이 권은희를 공세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똑같은 문제를 이제 찾아내서 맞불 작전으로 놓고 지금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거다. 일단 그것도 뭐 사실관계를 좀 따져볼 따져서, 필요는 예. 있겠네요. 그죠? 네. 예. 근데 새정치연합이 오늘 이제 지도부 회의 때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 딱히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권은희 후보도 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초로 이제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는 정정 보도를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정확히 각가지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남편에 대한 얘기를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연합도 오히려 이거를 같이 맞부딪혀서 해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의혹만 커질 거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권은희 후보 입장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더 밝히고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새누리당도 그런 게 있다면 다 국민들 알 권리 위해서는 다 똑같이 해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이렇게 논란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나요? 라고 이제 좀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물어봤어요? 있어요. 예, 예. 그랬더니 이제 지도부 아니가 당 관계자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번 730 재보선에서 뭔가 새로운 얼굴을 보여줘야 되고 뭔가 짠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권은희 후보를 좀 어렵사리 모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 고민이 많다 이런 답변이 근데 들어왔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거 하는 건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사실은 약간 진보적 성향의 매체 아닙니까? 근데 예. 거기에서 권은희 후보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건? 처음에 저희도 예. 보도를 봤을 때, 뉴스타파가 왜 제일 먼저 그 검증 대상으로 권은희 후보를 지목했을까 궁금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뉴스타파가 친노 성향일 것이다. 친노 성향이다 보니 지금 그 권은희 후보를 공천한 현 지도부를 안철수 김한길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런 얘기도 제기됐고요. 나오고 있군요. 그래서 예. 뉴스타파 그 최승우 PD가 글을 올려서 우리는 그냥 정당하게 뭐 양측의 후보들을 다 검증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그렇군요. 했습니다. 지금 야권 연대를 놓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는 오늘 이제 다 투표용지를 이제 인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권연대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이런 지나갔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지도부 발언들을 보면은 야권 연대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공개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동작을의 경우는 뭐 3자 대결을 해도 야권 연대를 해도 나경원 후보에게 다 뒤지는 걸로 나타냈는데 이 그 노컷뉴스와 포커스 컴퍼니가 한 여론조사였어요. 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야권 연대 후보로 했을 때 더 그러니까 단일 후보가 나왔을 단일 때 후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수치가 되느냐 네. 했을 때 노회찬 후보가 좀 더 기동민 후보보다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경원 후보 대 기동민 후보도 하면 지금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나오고 있네요. 예. 노회찬 후보가 41.9%, 나경원 후보와 이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기동민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대결했을 경우는 그것보다 좀 격차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635명을 여론조사한 거고 여기에 뭐 표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게 뭐 그렇죠. 여론조사가 예. 뭐 100%다 맞다 이럴 수는 없지만 약간 이제 또 노회찬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런 수치가 나오면 뛰는 사람들은 사실 맥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긴장도 되고 또 새정치연합 쪽은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비상도 걸릴 것이고 야권 연대를 그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부터 일단은 좀 지도부는 하지 헷갈릴 것 않겠다는 같아요. 얘기인데 예. 오늘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야권연대는 뭐 어떤 운명이다. 운명이다. 어떤 그 야당들이 같이 해야 되는 운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왜 그런 거 같냐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누군가 했는데 제가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정치권에 알려져 있는데 만약 제가 박지원 의원이라면 만약에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거 보십시오. 야권연대 이렇게 우리가 나서지 않아서 선거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도부를 비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게 일단은 현 지도부의 임기는 내년까지잖아요. 네, 내년 3월 내년 3월까지. 그런데 예. 이제 재보궐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현 지도부가 퇴진해야 된다. 이런 네.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기 전당대회가 그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뭐 좀 이런 얘기죠, 지금. 맞습니다. 예. 조기 전당대회에 열리는 기준이 뭘까 좀 따져봤는데 아무래도 수원 선거가 예. 그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 선거가 이제 세 곳에서 치러지는데 그 중에 지금 두 곳이 바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래 지역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뭐 세 곳 다 뒤지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차 범위 이내라서 그게 어느 정도의 변별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오늘 또 그 노컷뉴스와 포커스컴퍼니 같이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은 손학규 고문이 10%도 넘게 그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에 뒤지는 걸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손 후보가 오차 범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굉장히 붙어 있는데 뒤지는 여론조사가 지금 이거는 이제 예전에 했던 여론조사인데 더 이렇게 손 후보가 오늘은 많이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도 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기전대도 열릴 수가 있다. 만약에 조기 전대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아까 박지원 의원 그리고 정세균 의원도 나올 예. 확률이 높다 그러고요.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당권을 문재인 의원이 그러니까 친노의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이 도전할 것이냐입니다. 예. 왜냐면은 이 차기 지도부는 다음 그 총선, 20대 총선에 그 이제 공천권을 행사한다 갖게 이거죠. 되는데 네. 이제 당내 최대 인사가 많아요. 이제 친노 진영에서는.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당권 주자로 나서야 된다라고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문재인 의원 정말 당권 도전할지도 관심사입니다.